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클램프의 만화 엔젤릭 레이어를 원작으로 강철의 연금술사로 유명한 제작사 본즈의 역동적인 액션씬과 원작보다 개연성 높은 오리지널 스토리가 특징이며 주인공 미사키가 엔젤릭 레이어란 경기를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 극복과 7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와 마주하는 과정을 다룬 성장 애니메이션 엔젤릭 레이어입니다. 본 영상은 엔젤릭 레이어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도쿄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와카야마에서 상경한 스즈하라 미사키.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게 도착한 그녀는 우연히 여가 빌딩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작은 인형들이 싸우는 경기를 보게 되며 아테나란 하얀 인형이 체격 차이가 확연한 인형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평소 작은 신장이 콤플렉스였던 미사키는 아테나의 아름다운 외형과 작은 체구임에도 강한 모습에 반하여 자신도 저 인형들의 경기인 엔젤릭 레이어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던 미하라 이치로란 인물을 만나게 된 미사키는 그의 설명을 통해 엔젤릭 레이어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조한 엔젤이란 특수 인형을 레이어 안에서 뇌파 신호로 움직이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며 전국 곳곳에 엔젤릭 레이어의 제작사인 피플 프린세스 지점이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 높은 하이테크 장난감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이에 이치로의 도움으로 엔젤을 만드는 것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구매한 미사키는 그 탓에 교통비를 비롯한 모든 용돈을 다 써버리며 결국 도쿄에 거주 중인 이모 아사미 쇼코의 집까지 걸어서 이동하는데, シュウコ姉さんと最後に会ったのっていつ？幼稚園の頃だよ。もうあんまり覚えとらんけど、お母さんお仕事忙しいんやと思う。でも毎月お金も送ってくれるし、そのおかげで私東京の学校に行けるんやもん。そっか。さあ、疲れたでしょ？お風呂入っちゃいな。お風呂はあっち。はーい。やっぱり血は争えんのかね。 그날 밤 직접 엔젤을 개조해보던 미사키는 아테나처럼 작아도 강한 엔젤을 만들기 위해 스피드 경량형으로 설정하며 마지막으로 그 엔젤에게 히카루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다음날 첫 등교의 길을 헤매던 미사키는 우연히 자신의 엔젤에 관심을 보이던 코바야시 하토코란 인물을 만나게 되며 그녀의 도움으로 히카루의 임시 의상이 생긴 것은 물론 하토코의 오빠였던 코바야시 코타로에 의해 무사히 학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 후 코타로와 같은 반이 된 미사키는 그의 소꿉친구인 키자키 타마요와 금방 친해지게 되며 그날 이후 두 사람으로부터 미사키치란 별명으로 불리게 되고, 그렇게 첫 학교 수업을 잘 마친 뒤 하굣길에서 이치로를 만난 미사키는 그에게 받은 엔젤용 특수 옷감으로 히카루의 의상을 만들었다가 이번엔 이치로로부터 직접 엔젤을 레이어 위에서 움직여보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피플 프린세스를 방문하게 된 미사키는 이치로의 지시대로 연습에 사용할 레이어를 빌리려던 중 실수로 공인 시합 참가권을 받아와 버리며 결국 아무런 연습 없이 바로 실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ほれ、まずはこのヘッドセットをつけてここを押す。そしたら今度はエントリー。エンジェルをレイヤー内に投げ入れるんや。いけヒカル。頭の中でイメージするんや。光が立つところ。お願いヒカル、立って。立った。それではエンジェリックファイト！逃げるイメージ。どんなんが攻撃かわからん。負けるなみさきち。頑張れ！たまよちゃん。そうだ。첫 시합에서 승리를 거머쥔 미사키의 모습에 그녀를 공식 대회에 출전시킬 것을 결심한 이치로는 곧장 자신의 재량으로 미사키의 멤버십 카드 발급을 앞당겨 관동대회 예선에 그녀의 이름을 등록하고,
그 후 미사키에게 히카루의 댄스 연습을 과제로 내민 이치로는 데우스의 의지에 따라 자유자재로 엔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미사키를 훈련시키며 그 연습을 통해 대회 챔피언 엔젤인 아테나처럼 불리한 체격 조건에도 빠르게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홀로 댄스 연습에 매진하던 미사키는 레이어를 빌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가온 미하라 오지로란 인물을 만나게 되며 그의 엔젤인 위저드와의 연습으로 타이밍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예선전에 참가한 미사키는 자신보다 앞순서였던 하토코의 경기를 통해 그녀의 엔젤이 광속의 스즈카란 이명을 가질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지녔음을 알게 되며, 지난번 자신과 처음 만날 당시 하토코가 엔젤에 대해 박식했던 이유도 그녀 자신이 대회의 우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유명한 데우스였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토코의 모습에 덩달아 힘을 얻은 미사키는 1차 예선에서 상대의 회전킥에 고전하던 것도 잠시 그 엔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탓에 공중공격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며 곧장 히카루의 점프 발차기를 가격해 첫 시합을 무사히 통과하고, 그 후 계속된 결투에서 천부적인 동체 시력과 격투 센스로 연승을 이어간 미사키는 8.8승이란 무패 기록과 함께 기적의 신인이라 불리게 되지만 다음 9회전에서 우승 후보였던 하토코와 교전하게 되며 큰 난관에 봉착하는데, 天使の翼よ、私と光をいざなって。 これだけ避けられるエンジェルは全国にそういませんよ。でもそれだけじゃダメなんよ。光、右へ避けて。なんで避ける方向がわかる？光じゃなく私を見とる。私もハトコちゃんを見る。ミサキはきっとすごく強くなる。だから私以外に負けちゃダメよ。見てたんですか？見とった。今どんな気持ちや？ハトコちゃん優勝とかもしてるし、私なんか負けて当たり前か。悔しいです。負けてしもて。それがエンジェリックレイヤーを続けていく上で絶対知らなあかんことや。それが分かったら自分は絶対もっと強うなれる。 그 후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하여 관동대회 본선에 진출한 미사키는 본선 첫 대전 상대로 인기 아이돌인 세토 링고를 만나게 되며 왜소한 체구와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자신과 달리 훤칠한 외모와 자신감이 넘치는 그녀의 모습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나 이치로로부터 엔젤릭 레이어의 아이돌이란 레이어 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 즉 누구든지 엔젤을 통해 빛날 수 있음을 듣게 되면서 미사키는 평범한 자신 또한 레이어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링고와의 전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킥의 풍압을 이용한 탓에 직선으로밖에 공격할 수 없음을 깨달은 미사키는 링고의 엔젤이 서 있는 위치를 방향 삼아 보이지 않는 공격들을 손쉽게 피해가며 마지막 결정타로 하토코와의 결투에서 카피한 발차기 롤링 썬더를 가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승 후보들은 미사키가 한 번 본 동작을 절대 잊지 않는 건 물론 그 동작을 응용하는 센스까지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녀라면 전국대회 진출까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 준결승 진출자를 결정하는 본선 3회전에 돌입한 미사키는 대회장에 입장하기 직전 대전 상대인 후지사키 자매의 부탁으로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엔젤을 보여주게 되며 그들이 히카루의 머리에 데우스의 사고 전달을 방해하는 발신기를 설치한 것도 모른 채 결투에 나서게 되고, 이에 미사키는 손쉽게 상대로부터 우위를 점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히카루가 자신의 의지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고 마는데, 私たちは小林ハトコを倒すために来たんだから。私たちが失ったプライドはあの子を倒さない限り取り戻せないのよ。そんなのなんか変です。そんな風に考えてエンジェリックレイヤーやっても楽しくないと思う。年下のくせに偉そうな。エンジェリックレイヤーには年齢も何も関係ないはずです。あの白いエンジェルも
ちゃいのに頑張っとったんや。また会ったね、アリスちゃん。何やってるのアリス。バレたわ。僕はエンジェリックレイヤーを愛しているんだ。どんなファイトも可能なこの世界を。だからこそ実力以外のところで勝負が決まるのは許せないんだよ。ポケットの中のものはもう使わないでくれるね。飛んだキャンフィニッシャー。このまま勝ち進めば嫌でも会うことになるわね。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갑작스런 다리에 마비 증상을 겪게 된 미사키의 어머니 스즈하라 슈코는 병원으로부터 뇌의 지시가 발끝의 신경까지 전달되지 않는 난치병 신경단절증후군이란 진단을 받게 되며 어떻게든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미사키에겐 회사 일로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뒤 도쿄의 OT 메디컬 메카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신경단절증후군을 연구하던 이치로 주임을 만난 슈코는 뇌의 신호를 직접 의족과 의수에 전달한다는 그의 연구 내용에 기존의 의족을 사용할 수 없던 자신도 다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며 우선 조그만 기계 인형으로 뇌의 신호를 전달하는 실험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사키와 계속 떨어져 지내게 된 슈코는 갑자기 휠체어 신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지금 미사키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모두 포기해버릴까봐 차마 전화조차 걸지 못하며 오로지 하루라도 빨리 딸에게 두 다리로 돌아가기 위해 이치로의 연구에 계속 협력하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을 소비한 끝에 이치로는 본격적인 의족 개발에 착수하려 하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 없는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내주지 않으면서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金や予算がおりひん。これ以上物になるかどうかわからんもんに金は出せんと。すまんな、修子さん。姉さん、帰ろう。いいや。世間ではもっとひどい病気でも車椅子でも立派に母親やってる人はいっぱいいるんだよ。夢を見たの。私のように苦しんでいるみんなが自由に自分の足でもう一度歩ける日が来るって。その夢を見せたのはあなたじゃない。すまん。美咲にもやらせてあげればよかったな。あの子人形好きだったから。待ってくれ。やれる。もっぺんやれる。 슈코의 말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상품화할 것을 결심한 이치로는 실험에 사용했던 인형을 장난감으로 전환하여 판매 수익을 예산으로 돌리는 것은 물론 엔젤을 조종하는 데우스들의 네파 데이터를 실험 자료로 참고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슈코의 협력으로 2년 만에 장난감 발매를 성공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성원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이며 본격적으로 슈코의 의족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3년 연속 공식 대회 챔피언 자리를 지키게 된 슈코는 자신의 의족이 거의 다 개발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자신이 총 7년이란 세월을 소비한 탓에 미사키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뒤늦게 자신이 딸에게 가장 엄마가 필요했을 시기에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슈코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치로는 그녀의 딸이 도쿄로 상경했다는 소식에 몰래 마중을 나갔다가 미사키가 엔젤리 레이어에 흥미를 가진 것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그녀의 재능을 키워주게 됩니다. 準決勝か。美咲、ハトコちゃん、いよいよね。うん。私は美咲ともう一度戦えるって信じてる。入場お願いします。はい。一歩踏み出せばあとは自然に歩け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光の弱点を克服できるかどうか楽しみにしてる。光の弱点。弱点か。仕方のないことですね。アドバイスしてあげないんですか？自分で悟らんとほんまの力にはならん。鈴原美咲、絶対諦めない。そして何よりもエンジェルを愛している。そっくりやろ、チャンピオンに。ぜひ戦ってみたい相手ですよ。近いうちにそうなる。 그날 이후 좋은 오치 사이의 말이 신경 쓰이던 미사키는 히카루의 약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코타로로부터 작은 사람에겐 그 나름의 싸움 방식이 있다는 것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러다 준결승 시합날 어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미사키는 내심 어머니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대전을 준비하던 것도 잠시 슈코가 딸을 향한 죄책감으로 당장 미사키를 마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준결승 직전 슈코로부터 어머니가 오지 못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경기에 임한 미사키는 사이토 카에데의 엔젤인 블랑시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퍼부어 HP를 50% 이상 떨어뜨리지만 그 순간 블랑시에가 초기 생성의 엔젤에게만 적용된 버그였던 하이퍼 모드로 전환하면서 금방 전세가 거꾸로 역전되고 이에 미사키는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자포자기하며 더 이상 히카루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과도한 하이퍼 모드가 엔젤의 몸에 무리가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블랑시에와 함께 끝까지 경기에 몰입하는 카에데의 모습에 자신 또한 히카루를 믿고 끝까지 시합에 임하게 됩니다. 그 후 블랑시에와 근소한 차이로 결승 진출에 성공한 미사키는 다음 시합이었던 하토코와 사이의 준결승전에서 스즈카의 발차기가 사이의 엔젤인 시라이마에게 조금 못 미치는 바람에 하토코의 결승 진출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負けちゃった。鈴鹿の射程が短かったから。でも、それは鈴鹿のせいじゃない。私の力が足りなかったから。ごめんね。美咲は約束守ってくれてるのに、私が、破っちゃった。勝ってね。美咲、エンジェリックレイヤーには、身長も年齢も関係ないって証明して。いつも同じ夢を見る。リンが雪の中で眠っている。お姉ちゃん、お願いがあるの。エンジェリック・レイヤー。私はできないから、お姉ちゃん代わりにやって。じゃあ一緒に作ろう。エンジェル。本当？夢見る力があるのに生きる力がないなんて嘘だ。強くありたい。強く。 그 후 사이와 관동대회 결승전에서 만난 미사키는 시라이메와의 결투를 통해 히카루의 약점이 바로 경량형 엔젤인 만큼 공격 또한 가볍다는 것을 깨달으며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중량형인 건 물론 방어력까지 높은 시라이메에게 타격을 주긴 쉽지 않았고 거기다 주어진 레이어의 지형이 모래인 탓에 더욱 공격에 힘을 실을 수 없었던 미사키는 순간적으로 작은 사람에겐 그 나름의 싸움 방식이 있다던 코타로의 조언을 떠올리며 시라이메를 바다로 유인한 뒤 그 엔젤의 무거운 중량을 이용해 물속에 가라앉혀버립니다. 그리하여 결승전에서 패배한 사이는 자신의 동생과 비슷한 인상을 가졌던 미사키와의 결투에서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끼게 되며 비로소 린의 죽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마음껏 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그 후 준우승의 사이와 함께 전국대회에 진출한 미사키는 본 대회부터는 라운드 방식으로 데우스마다 세컨드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전부터 히카루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하토코에게 자신의 세컨드가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한편 미사키가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슈코는 자신이 7년간 해왔던 모든 일들을 경기에서나마 딸에게 보여줄 것을 결심하여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밤새도록 아테나와 훈련에 매진하고 그리고 다음날 챔피언으로서 전국대회 1회전을 치르게 된 슈코는 미사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헤드셋을 쓴 채로 대회장에 등장하여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상대 엔젤을 쓰러뜨립니다. 그런 아테나의 모습에 덩달아 힘을 얻은 미사키는 아테나와 결승에서 싸워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맞붙는 상대마다 승리를 거머쥐지만 어느 날 하토코가 갑작스런 고열로 쓰러지면서 관서대회 우승자였던 오지로가 자신의 임시 세컨드를 맡아주게 되고 이에 다음 대전 상대로 엔젤린 레이어 제작사의 신형 엔젤과 싸우게 된 미사키는 상대 데우스의 세컨드로 등장한 이치로의 모습에 깜짝 놀라며 그가 바로 엔젤린 레이어의 창시자인 미야라 이치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껏 그를 이짱이란 별명으로 불러왔던 미사키는 이치로가 제작사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한 건 물론 언제나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 그를 누구보다도 의지해왔기에 이치로가 스스로 자신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나 오지로의 뛰어난 전술로 준결승 진출을 결정지은 미사키는 이치로가 자신에게 여러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의 세컨드로 들어왔음을 뒤늦게 깨달으며 이번 시합을 계기로 이치로의 동생이었던 오지로와 더욱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いっちゃんさん相変わらず変な人やな。お
大次郎さん標準語なんですね。関西代表なのに。中学までは東京に住んでたからね。でもお兄さんのいっちゃんさんは関西弁。再婚の連れ子同士なんだ。僕と兄さんは。どうして親切にしてくれるんですか？美咲ちゃんが僕の初恋の人に似てるから、かな。どうかした？大次郎さんの初恋の人ってどんな人やったんかなって。大人の人。全然告白なんて雰囲気じゃなくてね。結局見てるだけだった。今も好きなんですか？困るよね。ちゃんと振られてないから。おかげで未だに忘れられない。大次郎さんには好きな人おるんや。明日のファイト負けないよ。私も負けません。僕はどうしても決勝に行って今度こそあなたに勝つよ。美咲？どうしたのそれ。彼？お兄さんかな。 그 후 준결승전에서 오지로와 맞붙게 된 미사키는 위저드가 내뿜는 투명한 방어막, 즉 매직가드로 인해 그의 엔진에 손도 대지 못하며 자신이 튕겨나간 사이 기습하는 오지로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이에 오지로에게 뒤처진 상태로 1라운드를 마무리한 미사키는 이번 2라운드에선 어떻게든 매직가드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하여 몇 번이나 튕겨나가도 계속해서 방어막을 향한 돌격을 반복합니다. 그 순간 매직가드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한 미사키는 그의 방어막이 정전기를 이용한 것임을 깨달으며 곧장 히카루의 신호기 끝에 달린 케이블을 이용해 정전기를 지면으로 쏠리게 만들고, 그리하여 위저드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에 성공한 미사키는 더 이상 방어막을 치지 않는 오지로와 막상막하로 교전하며 다음 3라운드에서도 서로가 결승에서 아테나와 겨루겠다는 일념으로 숨막히는 대결을 펼칩니다. 그렇게 3라운드의 제한 시간이 1분도 남지 않은 순간 히카루의 마지막 일격을 맞고 쓰러진 위저드를 발견한 오지로는 비로소 어릴 적부터 남아있던 슈코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미사키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전하고, 한편 오지로로부터 슈코에게 마음을 고백하란 말을 듣게 된 이치로는 그녀가 미사키와 만나기 전에 결판을 지을 것을 다짐하여 아테나의 준결승이 시작되기 전 슈코를 안고 대회장 앞에 관람차에 오르는데, 久しぶり。観覧車なんて乗るの。ねえ？重かった？私。いや。ひょっとして照れてるの？怒ってるのかと思った。なんでやねんお前。私が育児なしだからでしょ。何を言っても言い訳になる気がして怖くなるの。美咲への気持ちがここのところに疲れちゃって。自信持ってや。あんたの選んだ人生やろ。胸張って堂々としといてくれ。俺はあんたのそういうところが好きなんや。あんたは俺が夢を見せた言うたけど、俺もあんたに夢を見たんや。あんたと一生暮らしたい。美咲ちゃんも一緒に。私。ええんや。返事は死となった時にすればええから。ありがとう。やっと言えた。그 후 사이와의 준결승전을 치르게 된 슈코는 중량녀 엔젤인 시라이메를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며 결국엔 마지막 라운드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기술인 아스트랄 에미션으로 마무리를 장식하고, 이에 결승 진출을 확실시한 슈코는 자신의 헤드셋을 벗어던진 뒤 관중석에 있는 미사키를 향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딸에게 자신이 자랑스러운 엄마로 자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말 한 번 건네주지 않았던 슈코에게 묘한 배신감을 느낀 미사키는 어머니가 자신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 여기며 그녀의 반응을 보는 것이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도망쳐버리고, 이에 미사키는 지금껏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괜찮다는 말을 연발하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7년 동안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버립니다. 한편 홀로 미사키를 찾아다니던 슈코는 어디서든 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사키가 들릴 만한 곳조차 하나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결국 자신은 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끝에 도쿄 역 앞에 빌딩까지 도착한 미사키는 처음 어머니의 엔젤인 아테나를 보았을 때를 떠올리던 중 자신을 부르는 슈코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私が上京するとき、美咲が私は大丈夫だからって言ったの覚えてる？その時ね、心がざわって揺れたの。私は幼い美咲に無理させてあんなことを言わせてしまった。なんて情けない母親だろうって、すぐにでも足を元に戻して美咲を安心させなきゃいけないってそう思ったわ。けどお母さんの足もう治らないって言われたの。いっちゃんはね、私のような病気を研究している人だった。二人で必死に研究を進めたわ。そんな時翔子が手紙を見せてくれたの。お母さんの仕事の邪魔したくないから代わりに翔子おばさんに出しますって書かれていて、美咲はこんな手紙が書けるくらいになっていて、母親として美咲の大切な時を一緒に過ご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自分はこの数年間何をしてきたんだろうって、このままじゃいけない、成果を上げなきゃって。美咲に会えた時、母さんこんな立派なことをやっていた、そう言えるようにしたいって、そんな風に間違った道を選んでたのね。私ごめんね美咲。母さん全部間違ってた。ごめんね美咲。一緒がいい。ずっとお母さんと一緒がよかった。一緒にエンジェリックレイヤーがしたい。私も一緒がいい美咲と。 그 후 다시 대회장으로 돌아간 미사키와 슈코는 7년간 하지 못했던 대화 대신 엔젤린 레이어로 서로의 공격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결승전 시합에 임하고, 그러다 이치로가 레이어에 꾸며준 장미밭에서 싸우게 된 두 사람은 각각 슈코는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것을, 미사키는 엄마에게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마지막까지 전력으로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그때 아테나의 아스트라 에미션을 맡게 된 미사키는 쓰러진 히카루의 모습에 다시 일어서달라고 부르짖으며 자신은 아직 좀 더 싸우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그런 애절한 미사키의 모습에 덩달아 히카루의 이름을 연호하던 관중들은 히카루의 HP가 아직 남았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하며 다시 재개된 두 엔젤의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데, 作り手の想像を超えるこれがあるから。おもちゃ作りはやめられへんのや。天使の翼よ、私と光をいざなって、お母さんのところに。光るウェイ。히카루가 자신에게 아스트라 에미션을 쏘려던 아테나를 그대로 추락시키면서 미사키가 슈코를 쓰러뜨린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하고, 이에 슈코가 미세한 뇌의 신호까지 기계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7년의 세월을 피부로 느끼게 된 미사키는 지금까지의 오해를 모두 거둔 채 어머니와 마주하며 비로소 자신을 향한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미사키의 친구들은 각각 코타로와 타마요는 연인관계로 발전을, 사이는 동생의 성묘를 하러 가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의족 개발에 성공한 이치로는 오지로와 함께 슈코와 미사키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을 몰래 구경하고, 그 후 집안에 놓여있던 히카루가 마치 모녀처럼 아테나에게 편안히 안긴 장면이 비춰지며 엔젤릭 레이어는 끝을 맞이합니다. 엔젤린 레이어는 원작 만화책 5권의 분량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스토리와 등장인물의 체계가 다소 빈약했던 원작을 애니에선 빽빽한 오리지널 설정과 역동적인 액션씬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재탄생시켰고,
그 중에서도 엔젤이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던 원작과 달리 애니는 엔젤을 의족 개발에 사용하던 실험용 인형으로 등장시키면서 각 인물들의 엔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진지해진 것은 물론 데우스들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더해 엔젤릭 레이어가 한 사람의 인생마저도 바꾸는 일종의 스포츠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탓에 7년 동안 딸과 마주하지 못했다던 말도 안 되는 설정의 슈코를 애니에선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로 그려내며 어느새 중학생이 된 미사키를 보고 후회하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아이와 어른이 체감하는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를 보여주고, 거기다 미사키가 어머니에게 7년 동안 방치되면서 느낀 감정과 그런 불안감에서 비롯된 자기 혐오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녀가 엔젤릭 레이어로 콤플렉스 극복과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의 주제는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즉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끈기와 강한 정신력을 표현하고 있으며 체급도 연령도 상관없는 경기인 엔젤릭 레이어를 통해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갖고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는 의미를 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그만 인형이 누군가에겐 친구와 가족을 대신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하며 작아도 강인한 미사키와 어려도 성숙한 하토코, 장애를 지녔어도 멋진 엄마가 되고자 했던 슈코를 통해 겉모습으로 쉽게 상대를 판단하거나 그 판단하는 시선에 개의치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엔젤릭 레이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